흔히 우리가 있는 이 우주는 빅뱅과 함께 탄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대폭발과 함께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생기고 그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 우주와 생명체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게타로보의 작가 이시카와 켄은 자신의 만화적 상상력으로 이 우주와 생명체의 존재 목적을 흥미롭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 발행한 진설마수전선이라는 만화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은 물론 지난번 얘기했던 나그스와 게타 엠페러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한 차원 더 초월적인 존재를 마주하며 말이죠. 이야기는 진설마수전선 최후반부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바벨탑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종말을 앞두고 신을 부활시키려 드는 아버지 구루마 겐조 박사 앞에 궁극의 마수로 변한 시니치가 들어닥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 예견 일족이라 여겨지는 마리아는 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신이 충격에 반응하여 그녀의 몸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서로 싸우고 있던 겐조와 시니치 앞에 어떤 빛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곧이어 그들의 눈앞에는 방대한 우주가 펼쳐지고 무수히 많은 은하수들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수많은 은하수들은 흘러가고 있다기보다는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인간의 인지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떤 무한한 존재에게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대한 우주의 공간들이 그 정체 모를 존재에게 침식당하며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하들이 무력하게 흡수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격해, 공격해. 적은 우리의 우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우리라 형용하고 있는 자들은 태고부터 존재했던 자들로 육체가 없는 의식체들이었습니다. 의식체인 이들은 스스로를 위대한 뜻이라는 관념적 개념과 결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신이라는 단어가 알맞을까요? 작품에서도 주인공 구루마 시니치와 아버지 겐도는 이들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의식체들은 우주를 지키기 위해 그 괴물 녀석과 영겁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런 전지전능한 자들의 어떠한 공격도 우주를 집어삼키는 무한한 공간인 저 존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공격도 이 시천공에게 통하지 않아요. 우주를 무한히 침식하고 있는 존재의 이름은 시천공. 그 크기는 무한대. 녀석은 공간이든 의식이든 모든 것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며 의식체인 신들조차도 그대로 동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뜻들은 시천공을 막을 최후의 공격으로 빅뱅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만약 최후의 수단인 빅뱅을 쓴다면 위대한 뜻 자신들마저도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지만 그중 살아나는 뜻이 그 공간에서 다음 공격 준비를 기약하며 빅뱅을 일으킵니다. 빅뱅은 성공하게 되고 시천공을 파괴하며 확대됩니다. 하지만 시천공은 무한한 존재. 그것은 시천공의 무한한 일부를 붕괴시키는 데 불과한 것이었고 언젠가는 빅뱅의 폭발력도 약화될 터였습니다. 위대한 뜻들은 공격을 계속하는 사람, 가스체에 몸을 숨기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 시천공의 핵을 찾으려는 사람, 새롭게 탄생한 우주 속에서 시천공을 공격하여 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병기란 자신들과 같은 의식체가 아니라 분자 구조체를 조합해 만드는 생물체, 유전자를 차례차례 조합해 진화하는 호전적인 종족, 제 동족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종족, 서로 잡아먹음으로써 강해진다. 파괴하라, 동포를 죽여라, 무기를 만들어라. 이 신이 만든 생물체들의 세계야말로 유전자를 조합해 서로를 잡아먹고 전투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마수전선의 세계, 마수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에서 작가의 다른 작품 세계인 게타로브와 허무전기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진화를 거듭하는 또 다른 생물체들이 언급되며 말이죠. 별들을 잡아먹는 마물이 탄생해도 좋겠지. 무기를 사용해 우주를 소멸시키는 기계 괴물이라도 좋아. 별들을 잡아먹는 마물, 우주를 소멸시키는 기계 괴물. 그렇습니다. 일부 팬들은 별들을 잡아먹는 마물이라는 것은 허무전기의 라그스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를 사용해 우주를 소멸시키는 기계 괴물이라는 것은 게타 엠페러를 말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시천공을 막기 위해 태어난 하나의 병기일 뿐이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종족이 진화를 거듭한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뜻이 만든 생명체 중 서로 투쟁하며 진화하는 존재에 가장 걸맞는 종이 바로 인류이며
그 인류가 살고 있는 곳이 우주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지고 게타선이 인류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까? 신들은 이들이 진화를 추구하는 와중에 자멸이라는 위험 부담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여 시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빅뱅이 가라앉아 시천공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마수전선의 신들은 위대한 뜻이라고 불리는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게타로 보사가에서도 비슷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게타 엠페러를 중심으로 한 미래의 게타 군단은 인간 외의 모든 생명체들을 박멸하며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군단의 한 이름 모를 게타 로보 조종사는 이 전쟁을 위대한 뜻의 싸움이라 칭하는데요. 이번 아크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대사를 토모해 대저의 입으로 대신 말했습니다. 게타와 오이나루 의시の戦いなのだ。それでなくては宇宙に存在するゲッターの意味がないのだ。大いなる意志とは何だ。本能だ。本能に身を委ねれば全てが分かってくる。生物が人間がなぜ存在するのか、宇宙がなぜ存在するのか、そしてお前たちがなぜ殺し合うのか、これしか道はないことも。 홍무 전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미로쿠가 말하기를 인류의 진화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공간인 우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음으로써 강해진다라는 융합과 수 키워드 역시 새 작품을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마수전선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잡아먹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허무전기 또한 미르광편에서는 서로의 의식과 우주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타로 보사가 또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게타로보 진화의 미스터리 중심에 서 있는 게타 드래곤은 적을 흡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명은 순수하고 당연하게 강대한 우주를 원하고 있다. 우주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 말은 위대한 뜻이 생명체에게 사명으로 부여한 것과 상통해 보입니다. 마수전선의 주인공 시니치는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뒤 생물은 단지 시천공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일 뿐이라는 것에 절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린 의무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작품 속 생명체들은 자유의지에 따른다기보다는 그저 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에 따라 맹목적인 진화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 개개인은 시천공과 신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인과에 따라 우주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위해 필요했던 소모품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게타는 인류와 자신의 진화를 위해서라면 그 외의 종족을 몰살해도 후딱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목적이 시천공이라는 무한한 크기를 가진 최대의 적에 맞서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이 정말 진화인가를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시카와 켄은 게타로보 고를 그릴 때부터 인류가 진화해서 우주로 향했을 경우 그것이 다른 우주 생명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아크 시점에서 그려진 냉혹한 엠페러 함대는 그 고민의 흔적입니다. 사오토메 박사와 연구소 스태프들은 게타성과 하나가 되면서 드디어 모두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게타에 동화된 이들은 마치 우주의 뜻을 알았다는 듯이 생사의 경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삶과 죽음의 경기를 허무허무 정리적인 태도는 언뜻 작가가 즐겨 쓰는 불교적 해탈 개념처럼 보이면서도 그들이 게타성과 동화돼 인간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로 됨을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이시카와 켄 매니아들은 이시카와 켄의 진화나 불교와 같은 소재들은 SF 작가 아서 클라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아서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이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인류의 영적 진화라는 테마가 나오는데요. 이 작품들에서는 인류가 육체라는 물적 걸림돌을 버리고 순수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야말로 진화의 궁극적 의미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진화할수록 개개인의 욕구와 욕망에서 벗어나온 세계와 물화일체가 된다. 이러한 해탈적 개념을 지나는 게타로보에서 나온 드디어 모두 하나의 몸이 된다는 테마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마침 아크 애니메이션 12화에서 타쿠마 앞에 나타난 게타 엠페러가 무언가 영적이고 에너지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토모의 대좌에 의하면 엠페러는 그 존재만으로도 특이점이며 닫힌 우주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게타 엠페러는 이 닫힌 시공에서 시천공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틀어박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진화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시카와 켄의 만화는 대개 열린 결말이나 이완으로 끝나기에 궁극적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 켄 만화의 묘미는 그런 어떠한 해답을 찾는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독자들의 상식과 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은 우주적 스케일을 압도적 그림 묘사와 스토리텔링으로 설득력을 부여해 형상화한 것, 그것이 이시카와 캔 만화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린 또 다른 상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시천공과 게타 엠페러의 가상 대결도 그의 하나입니다. 시천공은 원작 만화책에서는 단 10페이지 분량만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은 그저 일부 팬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작가가 죽어 그 미스터리를 영원히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조차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관련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사오토메 박사는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한 그것을 위해서라도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해 각자의 이유를 만들어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게타팀은 설령 시천공 같은 최대의 적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숙명과 함께